자, 총선 어쩌다 보니 특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총선 특집은 후보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대표님들이 잔뜩 나와가지고 계속 후보들이 안 나와요. 이번 선거는 선관위 주최 토론회 외에는 거의 잘 안 나와요. 방송사는 또 기계적 형평성을 맞춰야겠죠. 한쪽에 안 나오면 또 한쪽에 못 나오게 돼서. 어렵죠. 덕분에 저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조사연구소 이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분석해 볼 텐데 그 전에 전문가들로서 선거만 들여다본 분들로서 이번 선거의 특징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네. 뭐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정권 심판론 이게 쑥 들어갔고요. 외신이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선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외신의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국내 총선이 영향을 받았고요. 반면에 또 북풍 늘 있었는데 북한 변수는 또 사라졌습니다. 이런 건 이게 좀-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인들이 굉장히 고전할 것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제 정당 중심 선거로 바뀌었어요. 인물 선거보다는 네. 인물이 잘안 사람들에 보입니다. 대해서 잘 관심이 없어서 네. 예, 정당에 대한 선호에 따라서 투표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그렇게 네. 예측이 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지역적으로는 세대 교체가 화두가 됐던 선거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이 부각되지 않고 정당 그냥 기호 중심의 선거가 돼버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 시작 전에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그 전에 선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이슈가 N번방이요? 선거에 N변방. 그래서 이게 이런 미래형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 유권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N번방은 선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뻔하고 있는데 할 뻔할지도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문법상 안 맞는 말이나 예, 이런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N번방 자꾸 거론되고 있죠. 예. 자, 텍스 대표. 네, 뭐 저도 역시 코로나에 의한 선거라고 보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거를 저희가 지금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 오르거든요. 지금 전시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지금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비교 이제 하는 상황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4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긍정평가가 30% 후반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심판원이 많이 힘을 얻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본의 확진자 수가 만약에 총선 전에 한국이랑 뒤집혀지면 특히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검사를 안 하니까 거기는. 예. 지금 이미 이제 4,000명, 5,000명 5점 가고 있기 단위로 때문에 들어섰죠. 네. 진단 키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 하기에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데 동의하면서 한 가지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험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소위 이제 험지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들은 그 상대편의 조직이 거의 없거든요. 예. 물량도 부족하고 돈도 안 들어오고 조건이 똑같아요. 거의. 예. 조건이 거의 똑같아서 캠페인하기가 서로 쉽지 않으니까. 서로 캠페인을 못하니까 이 경우에는 약자에게는 기회죠.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서 상대적으로 기회일 조직력의 열쇠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다. 그렇죠. 조직력 같은 건 없다 이제. 조직력이나 자금의 차이나 그것도 큰데 예. 길에 나가면 모조리 그 색깔이 보이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예. 어차피. 그래서 험지의 기회로 이변이 뭐 많지는 않더라도 몇 군데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이번 선거도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론조사 보면 맞아요. 그래서 막판에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뒤바뀌는 여론조사에서 근소하게 졌던 데가 이기는 이런 지역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네. 5% 포인트 이내 접전 지역이 68개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수도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주는 착시 효과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 정도면 민주당이 저 정도 격차를 벌일 거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아니란 말이죠. 수도권에 특히 항상 그랬습니다만 접점지가 네. 많고 이번에는 네. 수도권 못지않게
충청이라든가 강원, PK 이런 접전 지역이 네. 굉장히 전국적 양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아요. PK가 지금 엄청 접전 네, 지역이 예. 많죠. 강원과 PK가 접전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통합당 나쁜 소식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수도권이 접전이라는 건 민주당이 나쁜 소식인 거죠. 예. 네. 그런 상황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 격차가 대통령 이만큼 나니까 선거가 어떻게 어느 정도 격차로 지역구가 결정됐는지 기억을 다 못하시기 때문에 이긴 쪽은 엄청나게 이긴 줄 아나 지역 같은데 보면은 뭐 1000표 이내로 이기는 경우나 예. 그냥 1000표 전후 예, 1000에서 1500표. 예, 한 1~2%거든요. 그러면 네. 그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가 네.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공표되는 조사는 그 뒤에도 뭐 비공표 조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내일부터 네. 들어가는데 아마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동일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요. 후보 측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왔던 조사 결과만 막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막 헷갈릴 거거든요. 특히 이번에 조사들이 다 500샘플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본 오차가 8%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접전이었는데 이기는 걸로 착각하는 네, 경우도 많아요.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론조사의 특징이 의뢰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조사 기관은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발주하는 기관이 갑이기 때문에. 자, 리얼미터 근데 요즘에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제 심의가 이제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설문 구성을 후보자 입장에서 하는 거를 이제 거의 못하게 돼 제 있어요. 말은 후보자 구성이 아니라 네. 예, 예를 들어서 집전화 같은 기준을 그렇죠. 얼마나 유선 비율을 된다냐. 얼마나 그 하는 얘기죠. 것인가. 네. 예. 뭐 유권자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유무선 비율도 다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숫자만 보는 남은 경우 그 뭐 블랙아웃 기간 사실 블랙아웃 6일 동안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네, 봅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커터칼 테러 사건 때문에 대전 운유 한마디에 대전이 뒤집혀진다든지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제 하루 전에 예. 번복이 되면서 언더독 효과가 나타났다라든지 뭐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뭐 네. 이제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사건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 얘기는 인텍스 대표께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중에 틀리더라도 좀 시비 좀 걸지 마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딩동. 그런 얘기인데. 이게 공작의 전문가 연구가로서 관찰자, 연구가 학자로서 모든 사건은 이 기간 내에 일어난다 보통. 예. 이 그렇죠. 기간 내에 일어나죠. 예. 긴장해야 되는 양 진영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긴장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예. 이 기간에 모든 사건이 나오거든요. 네, 되게 말실수 뭐 이런 것들도 이 기간에 많이 터지죠. 그 김대호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는 벌써 이제 제명이 됐잖아요. 말실수 제명 3040 세대 관련해서 얘기해서. 사상 처음이죠. 보통은 그러니까. 제명까지는 안 가는데 제명이 되면 출마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지금 목표 의석수를 조금 줄였어요. 그 워낙, 지역은 여파 크다는 이분이 이제 이틀 연속 지금 네. 막말 논란이 네. 벌어졌잖아요. 엑스맨인 줄 그냥 바로 알았어요. 사과했으면 될 텐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3040 세도가 무죄하다. 무지하다. 예. 논리적이다. 생각이 없다. 네, 뭐 그런 논리가. 쪽에 이제 네.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장애인 관련된 네. 토론을 해서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장애인이 된다. 네.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엑스맨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네. 민주당 유기용 후보 쪽은 긴장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 지역이 김성식 의원이 무소속 나왔거든요. 네. 통합당의 김대호 후보가 제명 처리가 되면 후보가 양자구도로 양자구도. 사실상 단일화가 된 거네요. 사실상 단일화가 됐죠. 근데 이제 이 투표 용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용지는 있을 그대로 것 같은데. 찍히죠. 아직 그렇죠. 오늘 윤리위에서 제명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제명된다 하더라도 이미 투표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용지에는 찍혀 있죠. 이제는 들어갔고 그래서- 본인도 지금 법적 대응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선이 인정할 수 만약에 없다. 되면 복당하겠네요. 예.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유기용, 의석수에는- 김석식 두 후보는 이번이 5번째 승부인데 2대 2였거든요. 지금까지 사실상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도 사실 사실상 정말 또 단일화 잘 열어봐야 돼요. 모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에 있으면 투표 용지 전에 벌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과감하게 제명할 수 있는 거죠. 네. 둘 중에 한 사람 그쵸.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만 해도 한참 동안 할 수 있을 만큼 할 얘기가 많긴 하나 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돼서 영남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PK 얘기했었는데 PK가 차이가 좀 크다가 최근 2주 사이에
격전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 여기 부산 영남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통합당 지지율이 공천 파동 이후로 40% 후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 30% 후반까지도 이게 통합당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나와 있는 지역이어서 네, 그런 환경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그리고 지역은 아직도 대통령 부정 평가가 더 높죠. 높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도 필요라는 의견과 선심행정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부산에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높아졌잖아요. 부산에 분명히 착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풍일지 강풍일지가 이제 가늠돼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역전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접전 지역이 크게 늘어났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여야 네.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한 서너 개 지역 정도가 접전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9개, 10개 지역까지 늘어났다. 부산이 18개 지역이거든요. 이게 절반 정도는 접전 지역으로 좀 바뀌었다. 여기까지는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잘 모르실 테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는 한 53, 예, 53.7%. 5.5대 뭐 한 4.5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의 저기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 50대 초반으로 나오지만 또 전화 면접 조사로 중심을 하는 데는 50대 후반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5대 4.5 뭐 이 정도라고 네. 전국평을 말씀드리자면 대략 부울경은 4.5대 5 그러니까 4.5가 부정적인 예. 쪽입니다. 아니 4.5가 4.5가 긍정적이고 예. 그러니까 아직 역전이 안 된 되고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한 2주 전쯤이 나빴던 상황. 예. 그거 비슷한 정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가장 그 재밌는 어떻게 재밌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린 재밌죠. 보는 사람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좀 피말리는 틀린 지역이 사실은 상징 지역이 부산 진갑이 일단 먼저 있고요. 김영춘, 서병수 두 분이 이제 선대위원장 양쪽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이름이 난 분들이죠. 예, 그리고 이 지역 조사 결과가 최근에 막 쏟아지는데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동강 벨트가 중요하죠. 네. 낙동강 부산시는 여기가 서울의 종로 같은 곳이에요. 네, 그렇죠. 서면 있는 예. 지역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서병수 양쪽에 수장이 붙었어요. 네. 예. 그 여기 또 무소속 후보가 나와 있어가지고 서명수 후보 표를 좀 가져가는 양상의 지역이에요. 정근 후보가 정근 후보. 10% 예. 내에서 네. 예, 지지율을 가지고 있죠. 전 대체적으로는 김영춘 후보가 약간 앞서는 정도로 네. 여론조사들이 대체로 나오고 있는 편이냐. 그 차는 아주 적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오차 범위 내에서. 예. 부산 남구을 같은 경우 박재우 후보와 이현주 후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면 조사 결과상으로는 박재우 후보가 좀 상당히 우위에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초반에는 이현주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도 이현주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 결과 나오긴 합니다. 가끔. 그러나 다수의 여론조사는 박재우 후보가 조금 차이를 벌리는 것으로. 약간 역전한 뉘앙스다 뭐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하태경 후보 이 지역도 이제 관심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은 뭐 대개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태경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강남이라고 부르는 그쵸. 곳인데 예. 하태경 후보가 여기서 지난번에도 리터 매치예요. 예. 네. 네. 지난번에도 이겼고 이번에도 좀 격차가 있는 편인데 유영민 후보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경남 양산을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처음부터 이제 그 나동현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접전 지역으로 예측이 됐던 지역인데 역시나 결과가 계속 0.7% 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가 이제 경남에서 다시 털을 잡을 수 있느냐 아니냐. 네. 예. 경남을 떠나서 낙인 취급을 받았었죠. 한동안은. 그렇죠. 예. 그러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털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양산, 을이 뭐 문재인 대통령 사저도 있지만 이 지역 자체가 생활권은 부산이에요. 네. 부산 생활권이라서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 젊은층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뭐 TV 토론을 최근에 나동현 후보가 TV 토론을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여기 박빙입니다. 박풍입니다. 예. 엎치락뒤치락하고 뭐 그 엎치락뒤치락의 수준도 1% 안쪽에서 하니까 네. 예.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상할 수 그리고 없는. 또 약간 의외 지역이 사실 저는 이제 부산 연제 김혜영 민주당 후보 지역이었거든요. 네. 사실 김혜영 후보가 당내에서 굉장히 차세대 주자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지역 여론조사로 보면은 좀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 지역에 이주한 통합당 후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시의원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건설사 대표도 아, 하고 네. 계시고 어쨌든 지역 내 기반은 상당히 탄탄한
원래 이제 김희정 전 의원과 리턴 매치를 경선에 치렀었는데 나름대로는 지역에서는 기반이 좀 있고 이 지역이 이제 시청이 있는 지역이에요. 부산 시청이 있는 연제가. 네. 그런데 이제 재선 의원을 잘 허용하지 않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늘 많이 바뀌었던 주로 물론 이제 김희정 의원이 과거에 재선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라서 김혜영 후보와 이주환 후보 간의 격차가 조금 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예. 자, 그리고 김혜영 후보가 차세대 주자로 각광을 받았는데 네. 또 민주당 코어 지층에서는 또 비토도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민당의 당론하고는 좀 반하는 이야기도. 소신 발언을 많이 많이 했는데.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또 그게 반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랬을 수도 예.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리고 이제 북강서갑의 전재수 후보는 여전히 기대를 많이 모았고 결과도 역시 기대치에 부응하는 앞서는 결과를 나타내고 전재수 있습니다. 후보가 부산 지역에서는 가장 확실하다고 그렇죠. 예전부터 얘기해 왔어요. 그렇죠. 네, 통합당도 그 지역만큼이 조금 인정하는 분위기 같아요. 전재수 후보가 앞서간다. 관전 포인트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왜 말씀 안 여론조사가 없었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네. 장제원, 배재정 대결 구도인 사상구를 비롯해서 여론조사가 없는 지역은 사실 뭐 경합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다. 이쪽은 이쪽에 이기지 않을까? 네, 왜 그런지 격차가 좀 모르겠어요. 큰 지역들은 보통. 근데 보통 여론조사가 그런데 이 없습니다. 사상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에서도 한 3, 4%밖에 차이가 아니 3, 4%더 적었어요. 네, 지금도 한 거의 1%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거의 붙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낙동강 벨트 중에 부산이 5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상도 들어가 있고 네. 사갑을, 네. 북강서 갑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모든 지역이 사실은 그 5개 지역이 다 여야가 팽팽한 지역입니다. 장재원 의원이 워낙 지명도가 있고 눈에 잘 띄는 그렇죠. 의원이고 배재정 후보는 지난번에 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 않을까라고 지레짐작할 수 있으나 배재정 후보가 지난번 1점 몇 퍼센트 즉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2% 안쪽의 승부였고 여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였거든요. 지역구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박빙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배재정 후보가 네. 체급을 좀 올렸어요. 국무총리 그쵸. 네.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장재원 후보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네. 아들 문제가 조금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언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PK 지역은 뭐 60개 지역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그동안에 비관적으로 보다가 최근 들어서 좀 좋아지고 많이 만회를 해서 네. 뭐 3곳 우세 그다음에 7개 경합 우세 그래서 한 10개 지역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미래통합당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한 10개 정도는 경합을 할 것이다. 예, 경합 지역으로 보고 민주당한테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구 수성갑이 영남에서는 또 관심 지역입니다. 가장 큰 관심이죠. 예, 김부겸이 과연 주호영 두 분이 대결을 하는데 조사 결과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조사에서는 주호영 후보가 한참 앞서 있는 결과도 있고 오차범위 4~5% 내에서 뭐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이루는 조사들도 발표되고 있기 동아일보 때문에 발표된 것이 딱 한 번 앞선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왜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 다른 조사에서도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김부겸 후보가 쫓아가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런데 샤이 진보가 네. 대구에서 오히려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네. 이 지역도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부겸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보통 이제 대권 선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면 예, 그 지역 주민들이 당을 떠나서 예, 우리의 아들 이런 정서가 좀 작동하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는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뜨겁다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어서 뜨거운 소수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진원지여가지고 뜨거운 소수. 왜냐하면 저도 후보들을 많이 만나봅니다만 항상 바닥이 좋아 그런 얘기를 그런 표현을 하는데 뭐 만나면은 그러면 당신 떨어져야 돼 그렇게 아니, 근데 합니까? 그 정도면 예. 사기가 많이 오른 거예요. 대구에서 그렇게 표현하기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주변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벅차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를 하니까 그렇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 의석수가 한 600석은 그러니까 투표율 99% 돼야지 도달할 수 있는 숫자. 예.
보통 한 80% 정도 지지를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후보자들은. 그 어떤 중진 의원들은 선거 뛰면 자기는 악수만 해봐도 내가 1% 이기고 있다, 3% 지고 있다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붙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체면을 해야 또 밑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도 네. 그게 미친 상태가 돼야 제가 항상 후보들은 미친 상태에 도달해 있거든요. 예.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초인이 되죠. 네. 초인입니다. 제가 그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신 훅 나가요. 예. 잠도 안 오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이면 세상이 그 선거밖에 안 보이는 상태. 대구 수성 갑하고 아울러서 수성을도 지금 어쨌든 홍준표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데. 홍준표 무소속 이분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리고 혹여라도 황교안 대표가 낙선한다면 미래통합당의 대파란 그렇죠. 지금 대권 주자가 질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1위가 황교안, 2위가 홍준표인데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바뀔 가능성이 있죠. 원외가 되고 한 사람은 원내가 돼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살아나면 옆 동네인 김부겸 후보도 좋아진다니까요. 여야 대권 후보 하나씩 그렇죠. 갖자 대구에서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복당이 허용될까요?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복당하죠. 아, 모셔가죠. 당선이 되면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모셔갑니다. 그거는. 당선이 되면 그러면 당내 여권 관계가 변합니다. 네. 예, 계보가 대파란이 일어날 것인데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애를 많이 썼어 이번 공천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공천해봐야 힘의 관계가 변하면 줄수는 줄이 변한다. 그러니까 정치는 저쪽 경남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태우 후보는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상으로는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약간 밀리는 밀리는, 네. 느낌인데 홍준표 후보는 조금 앞서 있는 느낌입니다. 치고 올라오는 게. 네, 근데 홍준표 후보도 아주 박빙입니다. 1% 네. 내외 박빙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무소속 이제 강자 후보보다는 약 열세 미래통합당 후보가 감춰진 표심이 조금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인선 후보가 또 감춰진 표심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에 당보고 찍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습니다. 꼭 한 1, 2% 나와가지고 예, 승부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가 이름값이 있고 또 발언도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그 옆 동네 이진훈 후보가 무소속 사퇴하고 원래 구청장 출신인데 홍준표 후보 선대위원장 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호불호가 분명한 분이긴 한데 또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예.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대구에서는 곽대훈 후보, 정태욱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역시 현 지도 체제는 또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민주당에서 2석을 가져갔는데 네. 예, 이번에는 한 석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홍일학 의원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김부겸 어쨌든 후보가 좀 앞서가야 네, 홍일학 그나마. 후보한테도 영향을 같이, 주는데 예. 아직 그 정도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구는 좀 어렵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에게. 그 김부겸 후보까지 이 정도면은 다른 분들은 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경북에 이제 김영곤 후보 구미 쪽에 예. 그 후보가 이제 좀 경합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많았는데 하나 하다 끝날 것 같네. 자, 그럼 주제와 상관없이 훅 건너뛰어서 이번에는 이 말실수도 나오긴 하는데 전체 판세에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실수가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 평론가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말실수만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기자들이. 그래서 사실 뭐 이 김대 후보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분명한 말실수인데 크죠. 뭐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는 조금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좀 과장된 보도들이 또 많이 그러니까 예를 있는 것 들면 이해찬 당대표가 얘기했던 뭐 초라하지. 부산이 초라하다 이런 표현은 약간 듣는 분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막말의 범주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만 부적절한 찾는 거죠. 느낌이 약간 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기자들 속성이 그 안타 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대 후보하고 같이 네, 이제 이게 그쵸. 여당 야당 하나씩을 거론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것도 좀 있고. 배치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아마도 저는 과거 사례로 보자면 뭐
북한 리스크처럼 이번에는 그런 그 북한 리스크는 없는 것 같고 네. 예. 간첩이 나와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안 될 것 같고 엠번방 같은 그런 그런 종류의 폭탄이 뭔가 어딘가에서 기획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는 바인데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게 좀 정확한 복잡하던데. 팩트가 네. 없으면 이제 요즘 유권자들은 잘 안 믿거든요. 명확한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루 정도 있으면 또 역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역결집이 일어나지 않을 타이밍 네. 할 수도 사전 있겠죠.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큰 거를 자꾸 만지작거리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는 쪽에서는 아니 근데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격전지에서 3에서 한 5%만 높이면 네. 이길 수 있는 이제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걸 기획하다 오히려 역풍 불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 약간 밀리는 느낌인데 여성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그런 게 엠번방에 대한 유혹이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여성층의 지지세가 민당 쪽이 높다 보니까 네. 여성층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을 근데 던질 김 수- 후보 그 얘기는 네. 요지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거? 그러니까 후보도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네. 그 저기 버닝썬 사건이 엠번방과 연계돼 있다라는 취지인데 매우 무리한 연결. 그러니까 잘 요지가 잘 연결. 조국 버닝썬 조국 버닝썬이 세 개를 연결. 네, 엠번방 굉장히 무리한 연결인데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이제 일단 던지기 시작한. 예. 이게 김종인 그게 선대위원장이 예. 여성층을 흡수하기에는 좀 메시지가 무리가 좀 있죠. 예. 흡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게 하는 겁니다. 이 작전은. 예, 이 작전의 핵심은 있다면 만약에. 예. 자, 우리